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혼하게 된 30대 여성이에요. 제 나름대로 제거제고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한 결혼이었던 만큼 별 문제 없이 이 남자와 죽을 때까지 함께하고 싶었는데 예상치도 못한 복병이었던 시아버지와 싸우고 이혼했어요. 저는 현재 지방에서 구급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독하게 마음먹고 2년 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졸업한 대학교의 네임밸류도 그렇고 요즘 대기업에 입사를 해도 예전 같은 안정적인 미래가 보장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괜히 불투명한 미래를 선택하기보다 합격하는 과정은 힘들겠지만 성과가 확실하게 보이는 길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군청에 배정이 되고 일을 시작한 이후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 남편은 배를 타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해사거든요. 사실 이름도 생소하고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몰라서 이렇게 오래 떨어져 있는 기간이 길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네요. 하지만 이미 서로에게 호감이 생긴 터라 헤어진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2년의 연애를 했지만 남편이 보통 8개월에 한 번 들어왔기 때문에 같이 보낸 시간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제가 보여준 인내심과 믿음에 반했다며 자기와 결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항해사라는 직업이 제 생각보다 벌이가 괜찮다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절대 마음고생 안 시키겠다며 청혼을 하길래 저는 기쁜 마음으로 받아줬습니다. 하지만 친정부모님은 그래도 부부가 붙어 살아야 되는데 저희처럼 그렇게 오래 떨어져 있으면 서로 안 좋다고 달가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선상에서도 저희 부모님께 자주 영상통화도 드리고 카톡도 하면서 다가가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성의와 정성에 감동하신 저희 친정부모님께서 결국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가 식구들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라는 여자가 외적으로나 배경, 그리고 능력적인 면에서도 부족하다 느낀 적 없었는데 시가 식구들은 저를 탐탁치 않아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당시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시가 식구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꽤 많이 줘왔던 것 같더군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인 저에게 경제권을 넘길 거라고 누차 말해왔던 게 용납이 안 됐나 봐요. 지금까지 생전 보지도 못한 여자가 들어와서 자기들 돈을 훔쳐가는 기분이었겠죠. 게다가 남편에게는 결혼하지 못한 손이 신우가 있었는데 동생이 자기보다 먼저 결혼하는 것에 굉장히 불편해했대요.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비 시가에서 엄청나게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남편은 저와 결혼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을 증명하듯 결국 저희는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이룬 결혼이니만큼 끝까지 보란듯이 지켜내고 싶었는데 결국 이혼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마음이 좋지만은 않네요. 늘 배를 타고 해외를 도는 남편을 위해 신혼여행은 해외로 가지 않고 제주도로 떠났어요. 하지만 시간을 많이 낼 수 없는 남편 때문에 겨우 3박 4일을 다녀왔죠. 짧아서 그런지 더더욱 꿈만 같은 순간이었네요. 아무튼 그렇게 신혼여행을 마치고 3주 만에 남편은 다시 배를 타러 떠났고 정확하게 6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만나자마자 제 첫 질문은 부모님께 전화드렸냐는 거였어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제가 이틀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드려도 언제 전화하는지 벼르고 있었다고 말씀하시거나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시부모 알기를 우습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짜증을 내기 일쑤였거든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남편이랑 같이 있어도 시가에 전화드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아무래도 며느리니까요. 거기다 전화도 저런 식으로 퉁명스럽게 받는다면 더더욱 어렵지 않겠어요? 남편과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되다 보니 전화를 자주 드리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를 드렸는데 그걸로 시모에게 엄청 야단을 맞았어요. 그 이후로는 그래도 2, 3일에 한 번은 꼭 전화를 드리려고 늘 노력하고 있고요. 하지만 한 번도 좋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네요. 아무튼 얼마 전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비 내리던 토요일 오전 시부모님께서 저희 사는 지역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가셨어요. 남편이 직접 모시고 오고 데려다 드린 다음 점심도 같이 했대요. 그런데 며느리가 전화 한 통을 안 했다고 시모가 화가 많이 나셨던가 보더라고요. 저는 그때 마침 미국에서 사는 친구가 오랜만에 귀국을 해서 기념으로 둘이 1박으로 여행을 간 상황이었어요. 남편도 아주 잘하는 친구라 흔쾌히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사실 한의원에 오시는 건 미리 예정되어 있던 일이 아니라 저는 시부모님이 오시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미리 일정을 조정했겠죠. 거기다 불과 이틀 전에 전화를 하긴 했어서 별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그새를 못 참고 또 전화 문제로 남편한테 한 소리를 했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모처럼 친구와 여행 간 저를 배려해 자기 선에서 대충 수습을 했고 저도 그런 줄로만 알았지요. 아무튼 시어머니가 신우에게 저 때문에 서운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신우가 전화를 해서는 주말인데 어떻게 부모님한테 하루 주무시고 가라는 말도 안 하고 그냥 보냈냐며 제대로 남편한테 따지려고 전화를 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전화를 안 받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했던 거죠.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드렸는데 잔뜩 화가 난 신우가 안녕 같은 소리 하네. 내가 안녕할 것 같으면 전화를 왜 했겠니? 네 남편 전화 안 받는데 도대체 너는 어디세요? 하며 빈정대더군요. 당황한 저는 받기라고 도대체 무슨 일인데 이렇게 화부터 내시냐 물어봤더니 그건 제가 알바아니라며 당장 집에 들어가서 남편한테 전화 받으라고 전화랍니다. 다짜고짜 하대하면서 승질을 내는 태도도 짜증나고 집에 들어가는 건 다음 날이나 돼야 해서 사실대로 말해줬어요. 오랜 친구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남편이 자기 딴에는 둘러댄다고 시부모님한테는 제가 회사에 일 때문에 볼일을 보러 갔다고 말을 했나 보더라고요. 당연히 남편 말과 제 말이 다르다 보니 신우의 분노는 더더욱 커졌고 니들 뭐 하는 애들이야 라고 소리를 빽 지르고 전화를 끊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바로 5분도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미 좋은 소리 못 들을 걸 알았기에 네 라고 조용히 대답하자 시아버지는 이미 신우한테 이야기를 다 들었다며 가슴이 콱 막힌다 그러더군요. 그러면서 나는 네 부모가 도대체 너를 어떻게 가르쳤는지 뭐 하는 양반들인지 정말로 궁금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 감히 시부모한테 거짓말을 하냐고 화를 내시는데 솔직히 어찌하다 보니 제가 거짓말하고 친구와 놀러 온 모양새가 돼버려서 딱히 틀린 말은 아닌 건 인정하지만 저도 정말 억울한 부분도 있어요. 시부모님이 한의원을 가시느라 방문하실 줄도 몰랐고 거기다 남편이 저 신경 써준다며 둘러댈 줄도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나쁜 의도로 그런 것도 아니고 단지 전화 자주 안 한다고 짜증을 내니까 남편이 중간에서 그런 건데 이제 와서 무슨 가정교육 운운까지 하는 건지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아니 이번 일이 그 정도로 화를 낼 만한 사안인가요? 거기다 부모님까지 걸고 넘어지니 저도 참을 수가 없어서 조근조근하게 대답을 했죠.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된 건 저도 잘한 게 없지만 그래도 저희 부모님 이야기는 그런 식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요. 그러자마자 시아버지라는 인간은 곧바로 입에 담기도 힘든 욕으로 바꿔 부르시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더러 어디서 그렇게 말대답을 따박따박 하냐며. 그것도 네 부모한테 배워먹었냐고 그래요. 그러면서 너는 오랜만에 집에 온 남편을 놔두고 여행을 가냐? 아무리 남편이 가라고 등 떠밀어도 안 간다고 버티고 옆에서 챙겨줬어야 한답니다. 끝으로 그 정도도 생각이 없는 걸 보니 제 머리에 똥이 차 있어서 그런 거라는 막말을 내뱉고는 전화를 끊으셨어요. 갑작스러운 욕설과 비난에 정신이 쏙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남편한테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마 제가 시아버지와 통화를 하는 동안 신호와 전화를 했나 본데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누구와 전화했냐 하길래 당신 아버지라고 딱 한마디 하고 가만히 있었죠. 이렇게 답을 하자마자 대충 상황 파악을 했는지 자기 아버지가 원래 욱하는 성질 있는 거 알지 않냐면서 자기가 잘 알아서 수습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큰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친정 엄마한테 이 이야기를 전하니 같이 화를 내실 줄 알았던 엄마는 원래 어른들이 잘 안 바뀐다고 가서 죄송하다 노력하겠다 사과하고 그냥 한 소리 듣고 치우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억울한 마음이야 끝이 없었지만 그때만 해도 이혼은 생각도 안 했어요. 최소한 남편은 정상이라 믿었으니까요. 그러면 답은 하나였죠. 친정엄마의 조언을 마음에 새기고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시가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전처럼 막말은 하지 않으셨지만 시아버지나 시어머니 두 분 다 화가 아직까지 풀리지 않으셨더라고요. 별별 트집을 다 잡으면서 저를 깎아내리는데 참고로 저는 왼손잡이입니다. 이미 시가 식구들도 다 알고 있고요. 근데 지금까지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그날은 제가 왼손잡이라 고집이 세다느니 또는 생각이 꼬였다느니 어떻게든 하나라도 제 결점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돌아가면서 잔소리를 하는데 속으로 부하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며 참을인자 수백 개를 그리며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대뜸 돈 관리는 누가 하냐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경제권은 제가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제일 핫바리인 9급짜리 공무원 나부랭이가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 돈 관리를 네가 하냐며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남편이 그때 나서서 뭐라 항변을 하려 하는 순간 시어머니가 순간 남편 머리를 정말 세게 내려치시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은 어이가 없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봤고 방귀 뀐 놈이 성낸다더니 시어머니는 더 극대노를 하면서 마누라라고 지금 편들 생각이면 그만두라고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린다 어쩐다 하시네요. 저 역시도 깜짝 놀라 남편을 쳐다봤죠. 근데 안타깝게도 남편은 곧바로 기가 눌려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때 알았어요. 게임은 끝났구나라고요. 더 이상 여기에 내 편은 없는 거고. 이 사람과 계속 살다가는 평생 이런 언어폭력을 견디며 살아야 할 팔자구나. 그리고 방금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서는 순간 이제 나를 지켜줄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니 두려움까지 몰려오더라고요. 좋던 싫던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건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저 싸가지 없는 게 어른 말도 안 끝났거늘 어디 먼저 일어서냐고 고함을 치시네요. 저도 지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 목소리를 크게 냈죠. 무슨 자격으로 자꾸 저희 부모님을 욕하고 저를 비난하시냐고. 이렇게 저 하나 괴롭히시려고 그때 결혼 승낙해 준 거냐. 내가 당신들한테 뭘 얼마나 잘못을 했길래 사람을 이렇게 못살게 구냐면서 소리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 돈이 그렇게 탐나면 다시 데려가세요. 저는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 가정교육 하는데 당신네들 딸 자식부터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했습니다. 이혼하면 남남이니 이제부터 말 가려가면서 하라고 저 역시 똑같이 삿대질을 해대며 악을 썼네요. 그랬더니 어디 어른한테 삿대질이냐 하면서 저를 한 대 칠기세로 손을 올리는 시아버지를 똑바로 노려봤습니다. 한 대 치시면 제가 가만히 맞고 있을 것 같냐고 지금 초인적인 인내심으로 참고 있으니 적당히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우리 부모님 욕하면 나도 당신들 가만 안 둘 거라고 말한 다음 남편한테도 결국 이렇게 돼서 나도 안타깝긴 한데 당신도 생각해보라고 내가 이런 꼴을 당하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라도 있는 것 같냐 물어봤어요.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길래 어차피 우리 신혼집도 없으니 그냥 당신 짐 챙겨서 알아서 나가라고 하고 끔찍했던 그 집에서 나왔네요. 사실 남편이 대부분의 시간을 배를 타는데 보내기도 하고 요즘 집값도 너무 비싸서 임시로 친정엄마가 월세 주시던 빌라에서 일단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냥 남편만 사라지면 끝이었죠. 물론 몇 번을 남편이 찾아와서는 미안하다고. 짧은 결혼 생활이지만 그동안 저 혼자 외로웠던 것도 알고 자기 부모님이 별난 것도 안다면서 진심으로 참회를 하긴 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후였네요.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장도 있고 벌이 좋고 착한 남편도 있으니까 내 인생은 앞으로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변수가 생길 줄은 몰랐네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물 흐르듯 순리대로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간 다시 좋은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사연이 생기면 들를게요.